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걱정하실 것 같은데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세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급락합니다. 그쵸? 급락해요. 그리고 이건 잡주가 아닙니다. 확실한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장 모델이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그쵸?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고가에 물려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뭐 팔고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매도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어 있다.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기업의 존재 목적.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그쵸? 포스코 DX 고객사도 있고 포스코 DX의 모기업인 그 포스코 그룹도 있죠. 기업의 존재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근데 앞으로 뭐가 오르죠? 인건비가 올라요. 근데 대규모 장치 산업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근데 최근에 AI 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스코 DX도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포스코 DX도 AI 쪽에서 하고 있는 걸 그 포스코 DX가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거기 들어가는 협동 로봇이나 이런 쪽은요 AI의 몸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화 되어 가면 기업들의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봤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봤잖아요.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지금은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보세요. 23년도에 왜 올랐나요? 삼성에서 지분 확보를 했죠. 삼성이 바보가 아닌데 왜 지분 확보를 했을까요? 그쵸? 앞으로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 거고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고른 겁니다.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협동 로봇이나 그런 쪽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삼성의 자금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을 인정해 주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상장 이후에는 시장 영향으로 빠졌지만 그 이후에는 보세요. 상승세를 4배 정도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대감에서 먼저 반영하고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건 가격입니다. 이게 시세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시세의 원리를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인증을 해드리고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죠. 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인증 먼저 합니다.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 계좌 수익입니다. 120%. 3달 동안, 24년도죠. 3달 동안 120%. 제가 조회를 눌러서 인증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뭐 한두 종목 가지고 뭐 내가 뭐 잘 잡아서 수익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를 봐야겠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포스코 DX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HLB입니다. 그쵸? HLB 지금 뭐예요? 적자예요. 근데 주가는 작년 12월 달부터 굉장히 폭등을 하죠. 그러면서 3만 원부터 시작해서 12만 원까지,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저 매도했습니다, 어저께. 자, 내용 보세요.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강세를 보였고 조정받고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1월 달 제 수익은 HLB에서 31%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내가 판 것보다 63,000원에 매도하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가요. 8만 원까지. 그랬을 때 다시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또 급등. 왜? 추세를 유지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어때요? 18%. 그리고 3월 달에 또 사죠. 그리고 어저께 또 매도합니다. 몇 프로? 13%. 그쵸?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감에서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SK이터닉스. 근데 SK이터닉스는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 물량을 안 주더라고요. 요거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장가를 넣겠다는 건 시가에 무조건 체결시키겠다는 건데 뭐 비싸든 뭐든 올라가든 말든 일단 잡고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체결이 안 됐어요. 뭐 그래도 뭐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동진세미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5.9%. 근데 어저께도 매수했죠. 45,350원, 47,15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49,350원. 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뭐예요? 반도체죠.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내가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보면 DI,
자, DI 보세요. 어때요?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매수하죠. 싼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싼 주식을 사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 18%, 2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보면 보세요. 3일 동안 75% 돌파 구간 끝.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이건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를 해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은 안 받아요.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리고 시세의 원리에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싸게 살 수 없다.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최소한의 확인 과정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돈을 쫓아가야 된다. 돈 쫓으면 돈을 못 번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유기간을 줄여서 우리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5%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그쵸? 강세 종목만을 매매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이런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120%.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목군으로 온다면 어떻게 돼요? 포스코 DX의 타점까지도 잡을 수 있다. 포스코 DX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시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DX를 보고 시세 원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 그 안 좋은 부분이 뭐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실적은 늦게 따라 올라오니까 늦게 따라 올라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주가는 먼저 반영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종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주가가 먼저 이렇게 100km의 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0km, 15km, 20km의 속도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최소한 5배, 10배씩은 시세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5층까지 올라왔는데 주가는 이미 50층, 100층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가 조정 구간이 됩니다. 그때가. 그러면 내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한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매매가 너무 어렵고 어떤 식으로 이 매매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금 관리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격이라 그랬죠.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면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종목군을 나누고 판단하고 체크해서 내가 할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